무역 협상의 기본, 관세 산정과 통관 법규 이해라는 주제로 더 컨설팅 그룹 오석영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컨설팅 그룹의 오석영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굉장히 주요한 산업 분야의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 저희 코트라와 폐유력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무역 거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역 거래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관세와 그다음 통관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일반적인 정의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사실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냥 상호 교환하는 상거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의 기본 법규가 혹시 어떤 법규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제무역의 기본 법규는 대외무역법입니다. 그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무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보시는 것 같이 물품이나 또는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수출과 수입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정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환할 수 있는 객체, 물품이나 무채물이나 서비스나 최근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자본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국가 간의 당사자들끼리 교환하는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물품 무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딜링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소비재를 포함한 물품 무역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 물품 무역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 물품 무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영역이 되긴 하지만 물품 무역이 있어야만 통관이라는 부분과 관세라는 용어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는 상품 무역을 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통관이나 관세에 대한 걱정들은 조금 덜어주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모든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상품 무역에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흔히 크게 상품 무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4단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물품을 거래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랑 거래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을 하고요.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래 기본 조건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그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준비를 하고 나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게 계약의 성립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면 수출자는 내가 계약한 물품을 확보를 하고 사실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수입자는 인도받은 물품을 인수하고 계약 조건에 맞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수입자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무리 없이 흘러야만 계약은 자동 종결이 되고 만약에 내가 계획대로 이런 그 무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뭐 화해가 됐든 조정이 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소송이 됐든 필요한 부분들에 따라서는 사실 강제 종결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래 기본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구성하는 법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 거래 조건에 따라서 셀러는 물품을 인도하고 바이어는 물품을 제대로 인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 거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무역 거래에 대한 기본 조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직은 내가 뭐 제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산에 대한 셀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필요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물론 지금 이제 이런 수출 비즈니스나 수입 비즈니스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러 바이어가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셀러 바이어가 계약 조건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정형 거래 조건 또는 트레이드 텀이라고 부르는 세 자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차용을 해서 거래 조건 협상 때의 그런 그 용어들을 대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앞에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위험과 비용의 분기를 정형화시켜 놓은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정형 거래 조건을 통해서 셀러 바이어가 하고 싶은 거는 이행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험은 누구에게 귀속될 거냐를 정확하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그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건데요.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이라고 하는 네 가지 커다란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E그룹은요, 셀러가 본인의 원가와 마진만을 가격에 산정을 하고 이거를 산지에서 그냥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지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E그룹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셀러가 본인이 수출국 국내 운송을 소싱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F그룹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나아가서 셀러가 이 금액에다가 해외 운송도 본인이 소싱을 하고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C그룹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셀러가 수입국 국내 운송을 소싱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D그룹입니다. 하지만 셀러는 땅 파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각각의 다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 산정에 넣어서 사실상 수출자와 수입자와 거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인포텀,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텀즈의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트레이드 텀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셀러 바이어가 본인들 멋대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포텀즈라고 하는 국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인포텀즈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트레이드 텀들을 유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조건을 제공하는 게 인포텀즈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포텀즈는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있어요. 국제무역이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이고 국제무역의 양태가 변화가 되기 때문인데, 2019년 현재에는 인포텀즈 201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포텀즈 2010은요, 전체 규정, 전체 조건들을 두 그룹으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자, 여러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배가 했을 때 주로 사용하라고 레커멘데이션이 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배를 포함해서 어떠한 조건이든 관계없이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11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신 아마 거래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항공으로 운송을 하지만 우리 회사는 FOB나 CIF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회사 계실 거고요. 분명히 여기엔 없는데 우리 회사는 DDU와 같은 좀 다른 조건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포텀즈는 ICC라고 하는 사실 민간 기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강액성을 갖진 않습니다. 준법성을 갖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거래 조건을 선택하고 원활하게 협의만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선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셀러 바이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2010년 요 인포텀즈 버전은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살아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인코텀즈 2020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인코텀즈 2020에서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변화라, 물론 아직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드래프트 기준으로 봤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X웍스, 많이들 쓰실 수 있는데 X웍스랑 DDP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ICC 추산 총 40%의 국제무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FCA 규정을 FCA 해상과 FCA 인랜드로 구분을 하고요. C조건과 D조건들도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있는 인코텀즈 2010에 맞춰서 거래 조건들을 보신다라기보다는 좀 전에 살펴봤던 각각의 그룹의 특성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무역 협상을 하시면서 어떤 조건들을 어떤 그룹으로 사용하시는 게 나은지를 조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제 이런 그 거래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이 여기까지 비용을 포괄한다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셀러 입장에서는 비용만큼 중요한 게 사실 위험 부담입니다. 내가 물건을 잘 보냈는데 수입자가 잘 받을 때까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격으로 받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은 우리가 산지까지만, F조건은 선적지까지, C조건은 사실 운송 구간까지, D조건은 운송 구간을 넘어서 수입구까지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사실상 원래 C조건 자체는요. 셀러가 국제 운송을 수배하고 대금을 지급하실 책임은 지지만 C조건이나 F조건 둘 다 셀러 입장에서는 물품을 선적하면서 모든 위험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조건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그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과도한 그러한 책임을 가져가지 않으실 수 있게 C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재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래 조건들을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는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출하시는 분들 수출 신고하셔야 될 거고요. 수입하시는 분들 수입 신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각국의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에 관련된 기본 절차를 관세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키워드 위주로 담아놨는데 먼저 수출자가 해야 되는 수출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세관과 같은 수출국 관세 당국에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즉 정확히 말하면 더 선적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을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수출 물품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수출 신고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입국 관세 당국에 물품이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만약에 우리가 보세 창고 같은 것들을 경유한다라고 하면 보세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품이 보세 창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수입 물품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세관에게 전달해 주는 게 수입 신고입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할 때 우리가 하나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면 일단 수출 신고는 물품 거래 정보가 가장 우선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나갔으면 돈을 받아와야겠죠. 사실 여러분께서 페이오니아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일 텐데 내가 물품을 내보냈으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외환거래 정보와 수출신고를 정확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수입신고라고 하면 수입신고 자체 정보 플러스 이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입 의무의 이행, 그리고 수입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연계해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 정보와 수입 정보는요, 사실 조금 연계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 정보는 사실상 외환 정보와 연계가 돼야 되고 외환 정보는 반출 정보랑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반입 정보는요, 다시 한번 수입국에서 반입 정보는 수입 정보와 연결이 되고 수입 정보는 외환 정보와 다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수출 정보는 사실 수출국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입국 정보는 수입 정보 수입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 수출 정보랑 수입 정보가 그렇게까지 잘 연계가 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나 무역의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정보는 사실 연계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검토하시는 부분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입할 때는 수입 관세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엮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입 관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난 수출만 하는데 나는 수입 관세랑 관계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출자들은요 수입자의 지위를 경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출자의 포커싱을 해서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우리 고객사가 그 부담해야 되는 관세에 대한 규모를 어바웃으로 저희가 짐작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정확하고 본격적으로 가격 정책 같은 것들에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관세는 어떤 물건을 얼마의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비율로 누가 돈을 납부할 것인가 요 흐름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 관세를 통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딜링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율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4개국이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로는 WTO 회원국 관세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 FTA와 무역협정 같은 부분들에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미중 그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특정 국가의 물품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율에 대한 것들을 확정하시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수입자가 세금을 내긴 합니다만 수출자가 혹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연계해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요 서류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밑에 기재해 놓은 거는 관리하셔야 되는 서류와 관리하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서류 관리, 정보 관리 필요하고요. 인보이스를 포함한 물품에 대한 거래 정보 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송에 관련된 정보, 서류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실 때는요. 이런 모든 서류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의해서 3년간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갖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서류들을 수입자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관세법에 의해서 5년간 보관하셔야 되는 의무를 같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개인 거래자든 기업 거래자든 관세법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거래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결국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컨셉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거래 조건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관리하시는 것,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 관리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연계성 있게 관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셀러로서 돈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커머스관 M17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무역과 관세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인 상담 드리시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 저희가 일부 배포 드렸거든요. 혹시 모자르신 분들은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파일로 메일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컨설팅 그룹 오석영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